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앞서 들으신 대로 리포트 3가지, 그리고 관련된 주요한 뉴스들 6가지, 거기에다 미국 증시 헤드라인까지 지금 제 뒤에 다 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이러한 인사이트와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닝 스탠바이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입니다. 자,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우리가 장을 개장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사상 첫 4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4만 포인트 돌파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시장에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시장이 조금 쉬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다우지수 올랐는데 나스닥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예를 들어서 2%, 3% 이렇게 굉장히 폭등을 하면서 4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 4만 포인트 사실 언저리까지는 이미 가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조금 소폭 오르면서 4만 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국내 증시까지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죠. 국내 증시도 오늘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이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시장의 분위기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좀 보합권에서 좀 횡보하는 이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눈치 보기 장세의 모습이지 여기서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든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큰 폭으로 좀 움직인다든지 이런 모습까지는 아닌데요. 어찌됐든 이 미국 시장의 이런 이 눈치 보는 분위기가 국내 시장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을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많이 줬었죠. 코스피까지도 영향이 이어졌는데, HLB 그룹주, 임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악재로 인해서, 이 HLB 그룹주 전부 다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여러 가지 해명에 대한 이 뉴스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헬스케어들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이 HLB 그룹주가 가장 크게 영향받았고 그 외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국내 시장 금요일 날 보면 코스닥 좀 크게 하락했고요. 코스피도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모습을 얼마만큼 오늘 잘 수습을 할 수 있는지, 수습이 되는지 그런 모습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에도 살펴봐야 될 게 22일 굉장히 중요하죠.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엔비디아 금년에 80% 이상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굉장히 큰 대형주가 됐죠. 이 엔비디아 실적 물론 좋겠죠. 근데 이 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과 향후에 대한 전망들, 지금 미국 시장 4만 포인트 될 때 다우지수 올라갔고 나스닥도 올라갈 때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죠. 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 많이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중요하고 FOMC 의사록도 파월 의장의 발언은 비교적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최근에 좀 나왔었죠. 다른 연준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FOMC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이 시장의 분위기는 좀 보합권에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좀 있었다라면 시장 한 번 더 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느냐까지 좀 살펴본다라면, FOMC 엔비디아 실적, 사실 엔비디아 실적보다 FOMC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보는데, 엔비디아는 이미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FOMC에서 긍정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당기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한 번이나 많으면 2번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2번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좀 더 빠른 시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발언들이 있었다라면은 시장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런 발언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죠, 지금. 어찌됐든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 놓고 보면 박스권
박스권이 갇혀있죠. 2,750포인트 정도. 2,750포인트 넘기만 하면 물량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부딪혔다가 또 떨어지는 모습들 있기 때문에 얇은 박스권 안에 있다라는 점. 뭐 여기로 들어가면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야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라고 봤을 때 주식시장 여전히 실적이죠. 그러니까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이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헬스케어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전에 코로나 시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뭐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관심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풀렸죠.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돌아가서 뭐 반도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화장품 같이 최근 들어서 실적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관심 갖고 좀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일부는 현금 가지고 계시고요. 시장 분위기 풀렸을 때 다시 매수해야 되니까 현금 가지고 계시고 주식을 사신다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실적이 좋은 섹터들 안에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시장 힘들 때는 실적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관심주 넘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HLB 그룹주와 관련해서 워낙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봐야겠지만 지속적인 악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도 하락에 좀 베팅해도 되는 것인가 어떠한 의견이십니까? 사실 굉장히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미국 FDA에 재도전을 하겠죠. 분명히 하죠. FDA에 재도전을 해서 뭐 CRL 보완한 이후에 재도전을 할 것이다라고 진양군 회장도 밝혔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물량과 굉장히 많은 기대 매수가 좀 나올 겁니다.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질 거고요. 뭐 지난 주 금요일처럼 점 하나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은 분명히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물량과 굉장히 많은 기대 매수가 좀 맞설 상황이다. 그래서 거래량은 상당히 좀 많이 터질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 하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다시 도전하니까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단기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HLB 그룹주에 대해서 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닝 관심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해서 반도체 비중 확대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키워드로 잡아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네, 앞서서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가 좀 폭증하고 있다. D램에 이어서 낸드 플래시도 주도권과 관련된 경쟁에 가열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네, 사실 반도체를 놓고 보면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 메모리 안에서 크게 보면 D램과 낸드 그리고 D램 안에 또 HBM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비메모리도 같이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국내 위주로 좀 본다라면 이 메모리를 좀 더 많이 봐야 되겠죠. 이 메모리 쪽을 많이 봐야 되고 메모리 안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수요를 잘 살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PC와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비중 확대 시점이다라는 이 주장을 드리기 위해서는 PC와 그럼 스마트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뭐 가장 크게는 우선은 TSMC와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이 메이저 업체들에서는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회복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PC, 그러니까 PC가 달라졌죠. 스마트폰도 같이 달라집니다. AI가 들어가면서 이전에 피처폰에서 폴더폰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죠. 스마트폰 안에서 사실 AI 스마트폰이 또 된다라는 부분, 뭐 굉장히 큰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PC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수요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다른 빅데이터 기업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수요가 올라갑니다. 메타와 아마존 상반기는 좀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 거의 끝나갔죠. 지금 벌써 5월 20일입니다. 하반기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집중적인 투자가 올라간다. 안 그래도 지금 D램 낸드 가격 좋은데 하반기에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들, 데이터 서버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았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6년 이상 된 데이터 서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체 시기가 도래했죠. 24년도부터 교체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반도체가 다시 한번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AI, 그 안에서 가장 수요가 높아졌던 HBM입니다. 이 HBM을 포함한 그래픽 D램에 대한 가격 전망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 당연히 가격 올라가 있으면 관련된 기업들 실적 올라가겠죠.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단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십니까? 네, HBM 그러면 SK 하이닉스죠. HBM 중심으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HBM 전 세계 캐파의 50% 좀 넘게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가장 크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반도체 쪽에서 자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는요? 네, 은행 1분기 실적 시사점으로 이 두 번째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네, 그 앞서서도 이 모닝 뉴스 때 나왔던 내용 중에 뉴욕의 지금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회장께서 나가셨고 그것에 나가셔서 뭐 ROE를 10%까지 만들겠다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어떤 부분을 좋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 은행주들 1분기 악재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우려감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뭐 ELS 충당금 얘기도 있었는데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평균적으로 컨센서스 10% 좀 넘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분기 실적 이 우려감들 다 반영했는데도 10% 넘게 상회했다. 그만큼 실적 좋았다라는 거고요. 뭐 이자 부분 놓고 보면 이자 이익 방어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잘 방어를 했고 NIM 개선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뭐 미국을 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주환원입니다. 이 금감원장도 이 주주환원,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필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좀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간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ROE도 올려놨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의지, 좀 더 강화하겠다는 이런 의지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익단과 주주환원 정책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익단이 좋아졌죠. 우려감들이 있었고 대규모 충당금도 있었는데 ELS 배상금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상당히 좀 좋았다. 돈 잘 벌었다는 얘기죠. 돈 잘 벌었는데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다. 잘 번 돈 가지고 주주환원 정책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상황,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쌉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예상 PBR이 0.5배 미만인 금융지주사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점, 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적으로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항상 이 밸류업이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이런 쪽, 금융 쪽으로 많이 포인트가 맞춰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쪽을 보십니까? 뭐 대장주죠. KB금융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실적이 좋다. 그래서 그리고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가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4대 은행 지주들 대부분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단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24년 총 40% 정도의 주주환원율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이익단 좋은데 주주환원 정책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하게 좀 하고 있는 금융사기 때문에 KB금융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봤고요. 마지막 관심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내용과 상관없이 상무님의 이런 인사이트 속에서 찾아보겠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LG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시장이 지금 나쁜 시장은 아닙니다만 뚫고 올라가기에도 쉽지 않은 시장이고 굉장히 얇은 박스권 갇혀 있으면 짧은 단타 매매를 제외하고는 무언가 종목을 매수하기가 만만치 않은, 사실 좀 어려워지는,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에는 좀 가격이 좀 싼 종목, 그러면서도 실적이 올라갈 만한, 실적이 상향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좋은데요. LG전자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에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격은 싸고요. 근데 가격이 싼 이유가 LG전자 그러면 두 가지, 전장과 가전인데 가전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백색 가전 그러면 LG전자 거의 공식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전은 2분기가 사실은 비수기입니다. 2분기에 4월에서 6월 사이에 무언가 TV든 냉장고든 뭐 이런 걸 가전제품 사러 사실 잘 안 가죠.
이 2분기 비수기였는데 근데 LG전자의 매출 구조가 좀 달라지고 있죠. B2C에서 B2B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 B2B 매출은 계절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성의 차이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는 2분기 기준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2분기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전장입니다. 전장 같은 경우도 차량의 전동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화 이런 전환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전장도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주가 싼데 전장도 좋고 가전도 좋고 2분기 그래서 역대 2분기 중에 제일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전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또 XR과 관련된 내용이 또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LG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까지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였습니다. 자, 모닝 스탠바이까지 보셨는데요. 자, 마치기 전에 속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에 대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재료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에 추락했다고 이란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생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 것과 관련해서 중동 리스크와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미국과 유럽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란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권이 바뀐 이후에 최근에는 시리아 주재의 영상한 피폭에 대해서 보복 차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는 이런 강경한 이미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대통령의 생사가 앞으로 이란에 대한 스탠스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